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4단원 매끄러운 해석을 위한 세부사항 어, 비교 구문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단원의 목표는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해왔다면 지금은 조금 더 말 그대로 막힘없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응 하는 부분 없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은 병렬과 생략에 이어서 비교 구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막 비교 구문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이하를 어떻게 붙이고 그런 거 할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를 넘어선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문장의 형태, 그리고 주의사항, 그리고 여러분이 외워야 될 표현, 요 정도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 형태를 알고 주의사항을 알고 외워야 될 걸 알아서 문장에 적용해서 문장의 내용을 매끄럽게 이해하는 데, 즉 정보를 자연스럽게 뽑아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비교 구문은 형태와 주의사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외워야 될 건 선생님이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적인 걸 좀 따라와 봅시다. 자, 여기다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비교 구문이라는 것은 비교급이라는 걸 사용하죠. 다 아시겠지만 비교급은 품사가 아니라 구문이죠. 그럼 비교급은 어떤 품사를 활용하냐라고 하면 형용사 부사를 활용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then을 써서 비교 대상을 넣어줍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할 건데 비교급은 형용사 또는 부사예요. 비교급이란 건 구문이지 품사가 아닙니다. 참고로 해석은 다 아실 것 같아서 밑에 적어보겠습니다. 대는 뭐뭐 보다란 뜻입니까? 뭐뭐 보다. 비교니까 더 뭐뭐한, 뭐뭐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덜 뭐뭐하게 이런 것도 되겠죠. less 이런 거 쓰면. 근데 여러분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참고로 비교급은 어떤 형태로 오냐라고 하면 more 또는 less 이런 걸 쓰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 뒤에 이하를 붙이면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형태는 이게 끝이니까 우리는 주의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니까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수업을 들어봅시다. 자, 여기다가 오른쪽에 적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요겁니다. 비교급 강조 부사. 얘는 고3 기준으로는 해석만 하실 줄 알면 되고요. 고1, 2 기준으로는 내신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비교급 강조 부사란 건 뭐냐면 우리가 비교급을 쓸 텐데 대표적으로 more를 쓰겠죠. 근데 그 앞에 예를 들면 적어봅시다. much 또는 still 또는 even 또는 far, 그리고 마지막으로 a lot.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까지 배운 거. 이 5개가 오면 비교급 앞에 5개가 오면 원래 자기의 뜻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을 가진다? 그렇죠. 훨씬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뭐뭐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만. 우리가 고등학생이잖아요. 하나 더 되는 게 있어요. 매니는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 원래 이게 매니가 가능한데 예전에는 매니가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이 6개가 비교급 앞에서 훨씬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이 6개를 외워주고 이 6개의 쓰임, 훨씬이라는 의미를 더해준다라는 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1번.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일단 이거는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한, 즉 문장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적어봅시다. 비교 대상의 동일성이에요. 비교 대상의 동일성. 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일단 어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비교라는 것 또한 일종의 병렬을 이루거든요. 병렬을 이룰 수 있거든. 음. 자, 이 병렬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같은 것에 나열이었는데 그때 꼭 그 같은 것이 꼭 품사 같은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병렬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교를 할 거면 성질이 같은 두 대상을 비교해야 돼요. 음. 자, 근데 이거는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예문을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얘는 예문을 좀 적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똑같이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bag, 너의 가방은요, is bigger, 큽니다. 더 큽니다. than 무엇보다, 나보다 커요. 네. 자, 이게 실제 영어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뭐 이런 문장을 보면은 뭐 나는 뭐 포켓보이인가 뭐 포켓남인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학술적인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가방은 뭐랑 비교해야 돼? 그렇죠. 가방이랑 비교해야 돼. 그래서 여기 미가 아니라 마인으로 와가지고 우리의 것과, 자, 다시 나의 것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your bag, 너의 가방이 is bigger than mine, 내 것보다 크다라고 해서 적어 놓읍시다. 즉 성질이 비슷한 두 대상을 비교해야 돼요. 자, 이게 왜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볼 문장은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 이렇게 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벌어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칸에서 걸릴 위험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순서 삽입을 잘 못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나중에 스킬 얘기할 때 설명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구문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때 여러분이 이 비교 구문에서는 비교 대상의 성질을 동일한 걸 갖고 비교를 해야지만 내용의 흐름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두 가지를 비교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세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라고 하면 일단 문장이라고 적어보세요. 왜 문장이냐? 정확히는 된 뒤에 문장이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된 뒤에 문장이 온다라는 거는 정확한 문법적 용어로 그 된을 유사 관계 대명사라고 배워요. 근데 선생님 어려운 부분 용어 쓰지 않을게요. 그냥 문장이 올 수 있다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얘 또한 그냥 구문을 보는 게 낫습니다. 예시를.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이 적읍시다. 예시. 똑같이 your bag이라고 해볼게요. Your bag is bigger than I thought. 예를 들면 친구가 나 어제 가방 샀어. 근데 가방 엄청 큰 거 샀어 이랬는데 여러분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 하고 딱 봤는데 Your bag is bigger than I thought. 너의 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라는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뒤에 문장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설명까지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아니 리오야, 너가 성질이 비슷한 걸 비교한다며. 그럼 이건 뭔데? 이런 거죠. 여기서는 나의 생각과 실제라는 성질이 비슷한 두 개를 갖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의 생각과 실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그 관계대명사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it is big, 그것이 크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네 라는 게 생략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관점까지 해서 여러분은 비교 구문의 형태 그리고 해석, 비교구 강조 부사, 비교 대상의 동일성, 그리고 뒤에 문장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문장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7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부터 표시를 해보면 여기 있죠. 브로드는 넓은이라는 형용사인데 그 뒤에 뭐가 붙었죠? 그렇죠. ER이 붙어서 비교급이고 앞에 뭐가 있어요?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이 있네요. 네, 여기 than이 있겠죠. 참고로 설명 하나 빠뜨렸는데 여러분은 비교급을 보면 뒤에 than이 있다라고 뒤에 than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이도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끊어서 해석하자. 아시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얘 해석을 해볼 건데 딱 봐도 여러분이 뭔가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여러분이 뭔가 유기성을 파악해야 될 것 같죠? 그쵸? 그러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표현이 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밑줄 그을까 having. 음. 자, 선생님 having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have가 단순히 가지다의 뜻이면 내가 설명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눈치코치가 있으시잖아요. 얘가 무슨 동사냐면 여기서는 다 아시다시피 사역 동사입니다. 자, 근데 사역 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pp밖에 못 써요. 그죠? 여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오른쪽에다 좀 적을 테니까 여러분 똑같이 적어보세요. 자,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이면 시키는 대상과 시키는 일이 동사 원형으로 옵니다. 근데 그 시키는 일이 동사 원형으로 오니까 비동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뒤에 전치사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너를 있게 시키는 거예요. 공원에 이럴 수 있잖아. 너를 공원에 있게 시키다, 너를 공원에 뭐 맡겨주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주다. 아무튼 문장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살짝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어에서 비동사와 관련된 표현들은 정말 생략이 많이 됩니다. 얘는 면밀히 말하면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거든요. 선생님 앞에 설명했듯이.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요는 뭐냐면 여러분이 have라는 동사를 봤는데 얘가 가지다로 해석하면 어색해. 왜? 뒤에 이런 형태로 왔는데 가지다로 해석하면 좀 어색해. 그럼 그때 사역동사라는 걸 아시란 얘기예요. 자, 이걸 알고 모르고가 해석을 어떻게 할까를 엄청 차이를 주겠죠. 미세한 부분이라도. 그러니까 have 뒤에 목적어 그다음 전치사고 바로 왔는데 have의 뜻이 어색하다 그러면 사역동사로 인지하셔라. 오케이?
자, 우리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ave 뒤에 their 굿즈라는 명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왔어요. 근데 굿즈를 가지다, 디스플레이에, 전시에. 이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굿즈를 전시해 놓게 시키다. 즉, 굿즈를 전시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비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해석을 할 건데 여러분이 뭘 이해해 주시냐면 내가 쭉 해석을 해낼 거예요. 그럼 얘 있죠,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유적인 표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그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즉 여기 있는 밑줄이 의미하는 바를 요 셈이 있는 이 두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첫 문장과의 연관성을 좀 생각할 거거든. 쌤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질 거니까 그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고 그럼 선생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부터. 자, 스타트. The best dealer, 최고의 딜러는요 제공합니다. 무엇을 제공해요? much broader service, 훨씬 더 넓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than, 뭐보다 merely, 단지 전시하고 재고로부터 selling, 파는 것보다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요. 다시, 베스트 딜러는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시해놓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대. 자,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독자로서, 필자와 소통하는 독자로서 선생님 뭘 던져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해요. 그럼 첫 문장에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던져야 될 질문은 뭐야? 그렇죠, 얘죠. 표시를 해볼게.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맞나요? 근데 필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준다고요. 어떻게? 그 다음 문장으로. 되셨죠? 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더 넓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겠네라고 읽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내가 더 넓은 서비스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저 밑줄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찾아보세요. 바로 찾지 못하겠다면 정지 버튼 누르고 자유롭게 찾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봅시다. once 뭐뭐 하자마자, 그들이 알자마자 뭐를? 욕구를. 누구의 욕구? 특정한 수집가의 욕구를 알자마자. 이거부터 파악해 봅시다. 얘는 딜러겠죠. 그럼 콜렉터는, 여기 있는 데이는 딜러겠죠. 콜렉터는 고객일 거예요. 그럼 넣어서 해석하면 딜러가 고객의 특정한 니즈를 알자마자 they, 그 딜러는요, can actively seek specific items, 특정한 아이템을 actively, 적극적으로 찾아요. 뭐 하기 위해서? To fill gaps in their collection, 그들의 수집품에서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어, 바로 이해되시면 적어보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 퍼즈 버튼 누르고 정지 버튼 누르고 이해해 보세요. 선생님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더 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정 소비자가 뭔가 원하는 걸 알았어, 니즈를 알았어. 근데 그거를 채워주려고 한대. 맞아요? 그러면 이 밑줄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 얘죠. 니즈. 또는 니즈를 알고 나서 특정 아이템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 특정 아이템을 의미하겠죠. 맞죠? 자, 이러한 비유가 그래서 어떤 두서 없이 바로바로 등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까지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해본 거고 여러분도 이제 익숙해집시다. 됐죠? 그럼 이 문장에서는 어, 비교뿐만 아니라 have, 사역동사, 비동사, 생략, 그런 다음에 유기성, 즉 독자가 던져야 될 질문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27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7번 우린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줄에 wide 뒤에 er이 붙어서 비교급을 하고 있고 앞에 훨씬 그리고 뒤에 than이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이 than 뒤에 표시해 봅시다. 뭐가 온 거냐면 문장이 온 거예요. 어떤 형태로 문장이 왔냐라고 하면 any collector가 주어, develop이 동사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because 바깥에 주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봅시다. they,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inevitably 필수적으로 계속 훨씬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래. than 뭐보다? any, 어떤 non-professional collector, 비전문적 수집가가 can ever develop, 여기서 ever는 여태까지란 뜻입니다. 비전문가 콜렉터가, 수집가가 여태까지 발달시켜 온 것보다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래요. 그들은. 됐죠? 오케이. 자, 사실 앞에 여러분이 복습을 열심히 했다면 요 앞부분 because부터 time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뭘 복습하냐면 요거 밑줄 첫 번째 줄에 to which. 자, 기억을 해봅시다. 전치사 플러스 which 무슨 절? 그렇죠. 수식절. 여기 있는 비즈니스를 수식하는데 그때 이 which가 비즈니스를 수식하고 이 to의 뜻을 살려서 해석하면 된다. 자,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because 뭐 때문에? 그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근데 그 비즈니스에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풀타임을 완전한 온전한 시간을 다 디보트 바치는 비즈니스인 거죠. 됐을까요? 네, 그들 자신의 풀타임을 바치는. 됐나요? 됐죠? 참고로 여러분 디보트 A to B에서 그 2가 이 2인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의 복습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선생님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선생님 27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8번에는 우리가 외워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rather than 밑줄. 음. 자, rather than은 뭐 다 아시겠지만 가끔씩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적어볼게요. 기본 형태는 A, rather than B죠. 얘 뜻은 뭐예요? B라기보다는 A라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문장 안에서 해석이 되죠. 근데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고 A가 저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즉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일 수 있습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278번은 딱히 문장이 의미적으로 중요한 건 없고 쌤이 rather than 설명하려고 넣어놓은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복습을 하셔야 되니까 쌤이 그냥 해석할 테니까 그 해석본을 참고를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때 여기 어휘 하나만 할게요. 아젠다. 자, 이 아젠다는 단어가 좀 생소하지만 고교 필수 어휘입니다. 고교 필수 어휘니까 여러분이 외우셔야겠죠. 그래서 아젠다는 무슨 뜻이냐? 의제 또는 주제라는 뜻이에요. 보통 토론에서 많이 쓰이죠. 우리의 아젠다는 즉 우리의 토론 주제는 이것입니다라고 쓸 때. 그죠? 자, 그럼 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로봇을 treating 대우하기보다는 뭐로서 동료 에이전트로서 뭘 가진 그들 자신만의 comparably 완전하게 independent 독립적인 어떤 주제 의제를 가진 동료 에이전트로 보기보다는 로봇을 joint cooperative system approach 이 접근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접근의 로봇을 대우한대요. 뭐로서 헬퍼로서 뭐와 같은 헬퍼냐면 서비스 동물이나 sheepdogs 그냥 여기는 sheepdog은 그 양치기 소 그 개 알죠? 그것처럼 헬퍼로서 작동한대요. 작동하는 것으로 트리트 대우한대요. 이 접근법 됐죠? 뭐 우리가 내용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해석만 올바르게 하시면 된다. 우리 27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잊지 맙시다. 우리는 279번에서도 뭘 볼 거냐면 비교를 볼 거예요. 자, 어딨냐면 이번엔 more 말고 less를 그 다음에 costly라는 형용사가 등장한 거죠. less라는 비교 표현이 등장했으니까 뒤에 than이 있겠죠. 됐나요? 참고로 costly는 비용이 더 드는 이란 뜻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을 해서 여기가 increase인가 reduce인가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선택을 해볼 건데 그때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만한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두 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른쪽에다 적읍시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줄에 in proportion 그리고 두 번째 줄에 to까지 우측에다 적어봅시다. 프로포션은 비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n proportion to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뭐뭐에 비례하여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비례하여. 됐죠? 얘를 뭐 뭐뭐의 비율 안에서 막 이렇게 해석하면 선생님 정말 슬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 선생님이 다룬 적은 없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모르는 친구도 있겠다 싶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매너입니다. 매너. 방금 줄 쳐놨죠? 자, 매너는 무슨 뜻이야? 이거 여러분이 아는 매너가 아니라 얘는 방식이란 뜻이죠. 방식. 그럼 여러분이 아는 매너는 뭐야? 매너스예요. 매너스. 이게 여러분이 아는 뭐 배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정지 버튼 눌러서 비교 구문 해석 정확히 해보시고 그 문장 해석 정확히 해보셔가지고 의미를 이해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겠죠? 지금부터 해봅시다. 스타트. 해보셨나요? 네. 일단 선생님은 그냥 바로 해석해서 선택을 해볼게. 사실 문장의 의미만 이해하면 뒤에 안 읽고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if부터 만약 a firm pollutes more 한 회사가 더 많이 오염시킨다면 그 회사는 추가적인 세금을 직접적으로 지불할 겁니다. in proportion to 뭐에 비례해서 the rise in emissions 방출의 증가분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the polluter thus 그러므로 오염시킨 사람은 어떤 유인책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뭐 할? 감소를 당연하죠. 줄일 유인책을 갖고 있는 거죠. in any manner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그 뒤에 대은 어떤 방식이니까 여러분에게 해석을 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에 넣어놨으니까 해보시고요. 복습할 때 넣어서 뒤에 정답과 같이 비교하면서 내가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나 비교해보세요. 알겠죠? 선생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번으로 가죠. 자, 280번도 비교 먼저 파악을 해보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문장이 긴데 뭐 할 건 아니고 문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요거 설명하려고 해요. 어디냐면 밑줄 가봅시다. 세 번째 줄에 then 다음에 if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 자, 일단 then이 있으니까 앞에 비교급이 있겠죠. more likely, 더 할 가능성이 있다. 됐죠?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then 뒤에 어떤 문장이 등장해도 그냥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 내 예상에는 만약 뭐뭐라면 보다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써요? 안 쓴다고. 외국 사람들도 그런 뉘앙스로 안 써요. 막 어색하게 안 써. 그럼 얘는 선생님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얘는 그냥 when의 해석을 넣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뭐뭐 할 때 보다. 오케이? 자, 왜 그런지 그냥 해석해서 한번 느껴봅시다. 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By taking a little extra time. 약간의 여분의 시간을 더 가짐으로써 뭐 할 시간? 정보를 모을 시간이죠.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The animal, 그 동물은요, more likely to reach a decision. 어떤 결정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건 어떤 결정인데? maximize its chance of winning. 그 동물의 승리의 찬스,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결정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then 뭐 할 때보다? 그 동물이 takes a decision, 결정을 할 때보다. 그러한 정보 없이. 훨씬 자연스럽고 문장 내용도 그냥 당연한 얘기죠. 됐을까요? 그래서 then if는 뭐 할 때보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만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내가 해석을 해볼 테니까 이 밑줄 친 게 앞문장에 누구를 설명할까? 그러니까 누구를 대신할까? 왜냐면 얘가 여기 this라는 표현이 있거든. 대명사라서 대명사는 다 찾고 해석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긴 할 거지만 여기는 this가 누굴 가리킬지 바로 찾아보세요. 첫 문장 내용 기억하시죠? 가보겠습니다. Many signals부터. 자, 가볼게. 많은 신호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as 뭘 가진 것으로? 이러한 정보 모음을 또는 이러한 평가 펑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정보 모음 뭐죠? 그렇죠, 이거죠. 됐나요? 네. 이건 내가 왜 시켜봤냐면 얘는 실제 순서 문제였습니다. 순서 문제였고 순서 문제에서 대명사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대명사 파악하는 것조차 내용의 이해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즉 문장의 해석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순서 삽입에 어떤 스킬이 있는 게 아니야.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은 그 스킬은 지우시고 유기성을 통해서만 파악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한 표현 한 표현 다 좀 곱씹어 보면서. 아시겠죠? 우리 그럼 28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1번에서는 우리 뭐 하고 있냐면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급 한번 찾아볼까? more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세 번째 줄 significant, 그다음 then 바로 나오죠. 네, 됐습니다. 자, 얘는 해석을 해볼 건데 해석을 해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durability, 내구성이 맥락상 의미하는 게 뭘까를 찾아볼 거거든요. 이 두 문장을 해석해서. 오케이?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어, 얘는 실제 수능의 삽입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삽입 제시문이었어요. 그럼 정확히 이 둘이 같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듀러블리티가 이러한 의미구나를 이해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순서 삽입에서 어떤 스킬을 느끼는 것보다 그냥 내용의 흐름을 문장을 이해해서 파악하는 게 최고구나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가볼게. 참고로 여기 있는 for은 접속사죠. 뒤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해석을 해볼게. The problem of survival, 생존의 문제는요, lies, 놓여 있대요. at 어디에? The root of many of the historians' problem. 많은 역사가들의 문제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게 생존의 문제래. 역사가들의 어떤 문제의 뿌리에는 생존의 문제가 놓여 있대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for 뭐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not necessary, 필수적으로 be more significant, 더 중요하진 않거든요. 뭐보다? 생존하지 않은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들의 문제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놓여져 있는 거래요. 뿌리에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래요. 꼭 살아남은 게 중요하지 않거든. 살아남지 않은 것보다. 근데 역사가는 살아남은 것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됐어요? 두 번째 읽어볼게요. 여러분 듀러블리티 찾아보세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살아남았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요 역사적 시그니피컨트 중요성은요 단순히 내구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방금 앞 문장에서 뭐라 그랬지? 살아남은 게 살아남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할 필요는 없어요. 역사의 문제는요 내구성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럼 내구성이 의미하는 건 그렇죠. survival입니다. 이게 되셔야지만 듀러블리티를 보고 응 하지 않으셔야지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변화를 느낄 수 있고 이게 삽입 문제를 푸는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80번, 281번에서는 비교급 표현도 잘 봐주시면 저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잘 보셔서 여러분이 3월 모의고사 볼 때 순서 삽입도 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린 28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82번 또한 길죠.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잘못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지워주시고 우린 여기만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일단 비교급 먼저 찾아보죠. 어딨냐면 more 있습니다. 그리고 related. PP도 일종의 형용사니까 비교급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관련이 있어요. than 이것보다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됐죠?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을 하려면 몇 가지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을 할 거거든요. 여기까지 표현을 좀 알아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여기 out of. 음. 자, out of의 뜻을 좀 정리해 드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out of proportion이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오른쪽에다 적어 봅시다. out of. 첫 번째는 뭐뭐로부터란 뜻이 있죠.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두 번째, 뭐뭐 중에서란 뜻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나왔다는 건 그 중에 일원이었다는 얘기니까. 그냥 세 번째, 뭐뭐로부터 나온 거니까 얘는 무엇을 벗어난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봤을걸? 아이고. out of order. 순서에서 벗어난, 즉 고장난. 됐을까요? 이런 표현을 가끔씩 봤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프로포션이 비율이잖아. 비율로 붙어일까, 비율 중에서일까, 비율에서 벗어나니까. 세 번째죠. 비율에서 벗어난.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not mention, to mentio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란 뜻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두쫑쿠는 이제 유행이 지난 건 말할 필요도 없지. 뭐 이런 뉘앙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아까 선생님 표시한 데 부분까지. 자, 가보겠습니다. what부터 시작.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자, 과한 것이나 비율을 넘어선 것, 그냥 과한 것, 맞죠? 그래서 과한 것은 is highly relative, 매우 상대적인 거래. 과하고 과하지 않고는 상대적인 거래. 그리고 might be more related, 과한 것은 더 관련이 있을 거래. 다른 측면과 뭐보다? physical capacity, 물리적인 역량보다, 물리적인 능력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련이 있을 거래. 벗어난 것은. 근데 그 물리적인 역량이 뭐냐면 자연 태화나 경제적 누설 같은 거죠. 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정치나 로컬 파워 다이내믹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 없이 됐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문장 읽으면 이해 가요? 딱 여기까지 이해 가지. 여기 그죠? 이게 뭔지도 모르겠죠. 어, 쌤도 딱 이거 있을 때 물리적 역량이 그럼 뭘 의미하지? 이런 식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필자는 여러분의 고충을 다 알고 여러분이 할 질문을 다 알아요. 음? 여러분이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의미인지 그럼 감이 안 오잖아. 그래서 뒤에 뭘 줬죠? 즉, in other words, 즉이란 표현을 줬죠. 얘는 앞뒤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통해서 이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뒤에를 이해해서 앞 문장이 이런 뜻이구나. 즉, 필자가 이런 뜻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를 이해할 건데 사실 여기도 비교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얘는 뒤에서 하긴 할 건데 여기서부터 알아줍시다. 여기 밑줄. 맨 마지막에 other than 밑줄. 얘도 비교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왜냐면 than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비교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야겠죠. 이건 외우세요. 오른쪽에다 적어볼게. other than은요.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또는 제외하고서.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볼 테니까 이거 적으시고 in other words부터 봅시다. 앞문장이 무슨 뜻이었는지 가볼게. 자, 즉 giving more, 더 많이 주는 거예요. with 뭐 없이 no real justification. 실제 정당화 없이는 그냥 더 많이 주는 거야. 근데
other than 무엇을 제외한 정당화냐면 to demonstrate on one's talent. 한 사람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당화도 없이 더 많이 주는 것뿐이래요. 어, 왜 주는지에 대한 이유는 오로지 자기 탤런트를 증명하기 위해서뿐이래. 됐을까요? 그게 앞 내용이랑 똑같대.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번외 얘기인데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아니 리오야 이 두 개 어떻게 같은 내용이야? 여러분 근데 그건 여러분의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옳고 그름은 사실상 수능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능의 목적은 텍스트를 너가 이해할 수 있어예요. 너의 가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필자가 똑같다 그러면 똑같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 이것도 외워주시고 전치사 아우러브도 잘 봐주시고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 비교급 없는 den에서 한번 끊고 갈 건데 우리가 앞에서는 비교급이 있는 den을 봤잖아요. 그럼 비교급이 없는 den은 뭐냐? 여러분이 이런 문장 볼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얘도 외웁시다. 자 가볼게. 여러분이 만약 비교급을 봤는데 비교급 앞에 비교급이래 den을 봤는데 den 앞에 비교급이 없어요. 즉 얘, 요런 형태겠죠? 그냥 문장이 쭉 이어지다가 비교급이 나오지 않고 den이 갑자기 나왔어.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얘 뭐뭐 보다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얘를 뭐뭐 보다로 해석하는 순간 그 문장이 무슨 뜻이지? 라고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den은 뭐뭐와 달리 또는 뭐뭐와 다르게 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바로 볼게. 283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여기 den이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가 없어? 얘가 없어요.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럼 그걸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Trade Secret Law, 거래 비밀법, 즉 거래 비밀 유지법은 aims to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증진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although 비록 그것이 accomplishes this objective, 이 목적을 성취할지라도 in a very different manner, 매우 다른 방식으로는. 그것이 매우 다른 방식으로 성취할지라도 혁신을 향상시키는 목표로 한대요. 된 뭐랑은 다르게 페이턴트 특허 보호와는 다르게.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것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치 판단 빼고 필자가 알려준 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겉에 의미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특허 보호와 거래 비밀 유지가 미안해요. 거래 비밀 유지가 달라 보여야 돼요. 다른 대상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284번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가볼게요. 자, 284번 또한 세 번째 줄에 then이 있습니다.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가 없으니까 무슨 뜻이다? 뭐뭐와는 다른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knowing으로 시작하죠. 그럼 얘는 분사구문인지 그리고 주어의 동명사인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ing 덩어리를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뒤에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주어겠네. 그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잊지 마세요. 앞에 것들. 자,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knowing 아는 것이죠. where when you run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이렇게 말이 꼬이냐 미안해요. 다시 너가 무언가를 어디서 그리고 언제 배웠는지 아는 것은요. is usually called context information. 맥락 정보로 보통 불린대. 그리고 context 맥락이라는 건 핸들 다루어진대요. very different memory process. 매우 다른 미안해요. 다른 기억 과정에 의해서 다뤄진대. 뭐와는 다른이에요? memory for the content. 내용에 대한 기억과는 다른 기억 과정에 의해 다뤄진대요. 괜찮나요? then을 뭐뭐 보다라고 해석하면 부자연스럽습니다. 우린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목표니까 이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 as 원급 비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